안녕하세요. 닥터 최입니다. 아직도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비싼 술을 사고 명품 가방을 선물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써야만 만날 수 있는 여자는 여러분의 남성성이나 매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고수는 단 돈 10,000원 한 장 쓰지 않고도 여성의 뇌 속에 잠재된 본능 스위치를 켜서 그녀가 제발 오늘 밤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슨 마법이나 최면이 아닙니다. 철저한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에 기반한 남녀관계의 불편한 진실이자 승자들만이 공유해온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99%의 남성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하지만 알기만 하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가성비 최고의 여성 특징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수천 명의 여성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해낸 결과인 만큼 이 정보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외로운 독수 공방이 아닌 매일 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줄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진 매력적인 중년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테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센스 기대해도 되겠지요. 자, 그럼 의사의 가운을 걸치고 수술대 위에 여자의 심리를 올려놓고 아주 예리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우선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은 여자는 무조건 잘난 남자를 좋아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번식기가 지난 이후 혹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남성을 보는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이때 뇌의 전두엽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수컷, 즉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찾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생존과 안정을 보장해줄 편안한 수컷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가장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를 공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레이더망에 포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여성, 즉 스스로를 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이들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낮습니다. 진화심리학의 동류교배 가설을 뒤집어 보면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 자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무의식 중에 생존 전략을 수정합니다. 나는 예쁘지 않으니 눈을 낮추어야 해.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굴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이런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가 그녀들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인지적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가진 패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게임의 판돈을 크게 걸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이 파고들 빈틈입니다. 레고스 대학의 요한나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파트너를 고를 때 최상의 조건을 고집하며 끊임없이 남자를 저울질합니다. 그녀들에게 접근하려면 여러분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비싼 선물 공세를 퍼부어야 하며 심지어 감정 노동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최선의 선택보다는 최악의 회피를 우선시합니다. 즉, 혼자 남겨지는 고독사가 두려워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성을 쉽게 밀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여성분들에게는 화려한 이벤트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당신은 볼수록 매력이 넘칩니다. 라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타인의 인정 욕구가 비대하게 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소한 칭찬이 그녀의 뇌에서는 마약과도 같은 강력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어머, 저 남자는 나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녀는 여러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식하게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입니다. 평소 외모 때문에 남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서름이 여러분의 관심으로 인해 보상받으면서 그녀는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녀 앞에서 돈 자랑을 할 필요도 잘난 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숨겨진 장점을 찾아내어 언급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선해요. 손이 참 곱네요. 고생 안 한 손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칭찬은 그녀의 얼어붙은 자존감을 녹이고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속물처럼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가장 합리적인 관계 형성 과정입니다. 그녀는 자존감을 회복해서 좋고 여러분은 불필요한 지출 없이 따뜻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의학적 궁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녀를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비록 접근 장벽은 낮을지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는 매우 예민합니다. 네오 정도면 감지덕지해야지 라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행운이야 라는 겸손한 태도가 그녀를 더 안달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타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공략하기 쉽고 더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대상입니다. 바로 애정 결핍이 심각한 유부녀입니다. 네, 압니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도덕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과 심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갱년기, 여성 환자들 그녀들의 주된 호소는 몸이 아프다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춥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떠났죠. 이때 여성의 몸에서는 옥시토신 수치가 급감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습니다. 이 호르몬의 불균형은 극심한 불안과 외로움을 유발하고 이것을 해소할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이런 여성들이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인 쾌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직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들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늘 외롭다,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둘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거나 감성적인 문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셋째, 특별한 일이 없어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려 하고 답장이 빠릅니다. 이것은 모두 나 좀 봐주세요.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라고 보내는 무언의 구조, 신호 SOS입니다. 이 신호를 포착했다면 게임은 이미 반은 끝난 겁니다. 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명품 가방이나 고급 호텔 식사가 아닙니다. 바로 정서적 링거를 꽂아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과 공감, 이 두 가지 알약만 제대로 처방해주면 그녀들은 여러분에게 몸도 마음도 다 내어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가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 라고 말할 때 네가 참아 라거나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네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걸 몰라주다니 내가 다 속상하네. 이 한마디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에서는 여러분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남자, 즉 소울메이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되면 스킨십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마음이 열렸는데 몸이 안 열리겠습니까? 여성의 성적 반응 주기는 심리적 안정감이 전제될 때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그녀는 침대 위에서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게다가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밥을 샀거나
술을 사는 등 지갑을 먼저 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 아닐까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관계가 지속되려면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애정 결핍이 있는 여성은 한 번 마음을 주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녀의 외로움을 받아주되 여러분의 사생활까지 모두 침범당하지 않도록 세련되게 완급 조절을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치 노련한 조련사처럼 말이죠. 이 두 가지 유형, 즉 자존감이 낮은 여성과 애정 결핍이 있는 여성, 이들의 공통점은 결핍입니다. 남자는 그 결핍을 채워주는 퍼즐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는 것은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랑도 식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의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는 그 결핍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입니까? 무작정 들이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곳을 긁어주는 것이야말로 명예민기의 처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절반의 고지를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확실한 타깃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은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환상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공략하기 쉬운 대상들입니다. 바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주제 파악이 끝난 여성들입니다. 말이 좀 직설적이라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도 없습니다. 이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백마탄 왕자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재벌 2세가 나타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에 왕자님은 없구나. 사랑만으로는 쌀 한 톨 나오지 않는구나. 잘생긴 남자는 결국 얼굴값 타고 속만 썩이는구나. 이런 뼈아픈 깨달음을 얻은 여성들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기대 수준의 하향 조정 또는 현실 적응적 태도 변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들을 매우 실용적인 여자로 만듭니다. 이런 여성들은 남자를 볼 때 허황된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차가 무엇인지, 집이 몇 평인지 이런 것들은 그녀들에게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 내 속 안 썩이고 자기 밥벌이하고 사람 구실하는 남자, 생각보다 기준이 매우 소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생 끝에 얻은 지혜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주제 파악 못하고 자신의 처지는 생각 안 한 채 눈만 높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자들을 노처녀 히스테리 혹은 공주병 말기 환자라고 부르며 피해야 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자의 연봉이 1억은 되어야 한다느니 키는 180이 넘어야 한다느니 떠드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 만나봤자 여러분의 자존감만 갉아먹고 피곤하게만 할 뿐입니다. 절대적인 깊이 대상 1호죠. 하지만 고생을 해보고 철이 든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들은 남자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사줘도 따뜻해서 좋다, 당신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행복인지 이미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들과의 연애는 정말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멋진 척 가식 떨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좀 나와도 머리가 좀 벗겨져도 그게 중년 남자의 매력이지 라고 웃어 넘겨줍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친 삶을 잠시나마 의지할 수 있는 등이 넓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야말로 진국 중의 진국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현실 수용력이 높은 여성들은 스트레스 저항력이 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즉, 여러분이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긁어대기보다는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아는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여자가 주는 편안함의 정체입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접근할 때는 솔직함과 성실함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허세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녀들은 눈치가 빨라서 가짜와 진짜를 금방 구별해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가진 게 많이 없지만 당신 하나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줄 자신 있다. 남은 인생 서로 등 긁어주면서 재미있게 살자. 이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 그녀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유형의 여성들,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수동적이거나 정서적인 특징을 다뤘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육체적인 신호를 보내는 여성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먼저 다가와서 몸을 비비고 신호를 보내는 여자, 그리고 활화산처럼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금사빠 기질을 가진 여자들의 심리를 해부할 예정입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 즉 스킨십을 유도하는 여우 같은 여자들의 필살기를 간파하는 법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숨 좀 고르시고 물 한 잔 마시면서 뇌를 식힌 다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본능을 가장 강렬하게 자극할 4번째 유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4번째 유형은 바로 본능적으로 신체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 흔히 말해 끼 부리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자가 조금만 웃어줘도 착각에 빠지지만 이런 여성들은 그 착각을 확신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신호, 즉 표정이나 몸짓 스킨십이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 93%의 영역을 지배하는 고수들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외모가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몸이 가진 매력을 10분 활용할 줄 압니다. 노출이 과한 옷을 입는 1차원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남자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미세한 접촉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에 어머 너무 웃겨? 라며 남자의 팔뚝을 살짝 치거나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행동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로 일어나는 접촉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피부와 피부가 닿는 순간 우리 뇌의 체성분 감각 피질이 자극을 받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친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녀들이 보내는 신호는 일종의 간보기이자 초대장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도 들어올 준비를 하세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한민국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목석처럼 굳어버리거나 이 여자가 왜 이러지 하며 당황해서 뒷걸음질 칩니다. 이건 다 차려진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스킨십을 시도해올 때 남자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여자는 이 남자는 나에게 매력을 못 느끼나 혹은 성적인 에너지가 없는 남자인가 라고 오해하고 빠르게 마음을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가벼운 터치를 해올 때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가 팔을 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는 식의 미러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이러한 신호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알코올이 전두엽의 억제 기능을 마비시키면 숨겨져 있던 본능적 욕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술을 마시다 묘하게 눈이 풀린 채로 여러분을 응시하거나 허벅지나 무릎이 닿도록 자리를 바짝 붙여 앉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니라 직설적인 요구입니다. 오늘 밤은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심리 기저에는 관심받고 싶은 욕구와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여성성을 무기로 남자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오는 남자를 보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여성들에게는 당신 오늘 정말 섹시해 보인다거나 당신 옆에 있으니까 가슴이 뛴다 는 식의 직설적인 칭찬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녀들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매력을 칭찬받을 때 더 큰 희열을 느낍니다. 그녀가 공들여 꾸민 부분, 예를 들어 향수 냄새나 옷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시오. 향기가 너무 좋아서 취할 것 같다 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런 여성들은 분위기에 약하고 감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무드만 잘 조성하면 만리장성을 쌓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여성들 중에는 일명 꽃뱀이나 다른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 섞인 시선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전문적인 목적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그저 외로움과 본능에 충실한 일반적인 중년 여성들입니다.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물질적인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돈 안 써도 잘 대주는 아니 마음을 여는 여성들은 스킨십의 단계가 올라가도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빠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순수한 감정적 몰입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형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바로 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 줄여서 금사빠입니다. 우리는 흔히 금사빠를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들의 내면에는 매우 깊은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일레인 월스터 교수의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완벽한 왕자님으로 이상화, 아이디얼리제이션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며칠 만에 나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착각하며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에는 여러분이 이미 백마탄 기사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평소 주변에서 칭찬을 잘 못 듣거나 거절을 자주 당해본 여성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 예를 들어 문을 열어주거나 물을 따라주는 사소한 매너에도 감동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야 라며 스스로 최면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그녀의 뇌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멈추고 쾌락 중추만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과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면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그녀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그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확실하게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거나 밀당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녀의 감정은 냄비처럼 빨리 끓어오르지만 반대로 아주 빨리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금사식이라고 부르죠. 열정이 식고 나면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여러분의 단점들이 확대경처럼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라며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녀가 여러분을 이상화하고 있을 때 그 환상이 깨지기 전에 깊은 친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일단 정서적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애착 호르몬이 나와 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금사빠 여성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누구보다 열정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죽고 못 사는 신용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려 듭니다. 이런 여성들은 남자의 경제력이나 조건보다 감정의 농도를 중요시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가 그녀들에게는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돈 안 써도 마음을 여는 5가지 여성 유형에 대해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존감이 낮아 현실적인 여성 외로움에 사무친 유부녀, 고생해서 주제를 아는 여성, 그리고 몸으로 대화하는 스킨십형 여성, 마지막으로 금방 사랑에 불타오르는 금사빠 여성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돈이 아니라 이해와 관심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를 날리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할지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의 신호를 감지하고도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해 다 잡은 고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성의 생체 리듬과 심리적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 화술, 그리고 침실에서의 에티켓까지.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여러분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비법 말입니다. 특히 나이든 남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력이나 기능적인 부분일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강철 같은 체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기술과 배려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 남성분들도 자신만의 노하우로 젊은 남자 못지않게 여성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자의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자의 몸은 악기와도 같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소음이 날 수도 있고 천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세게 두드린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섬세한 터치 완급 조절, 그리고 감정의 교감.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여성은 비로소 진정한 오르가슴, 즉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진통제보다 수십 배 강력합니다. 그녀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에 당신 같은 남자는 처음이야 라는 극찬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궁합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하느라 여성이 보내는 멈춤 신호나 진행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침대 위에서의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여성이 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여성이 부끄러워 말 못하는 그 은밀한 포인트 남자들이 잘 모르는 여성의 성감대, 그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대화법까지.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중년의 품격 있는 사랑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지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라며 미리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부터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아니, 스쳐 지나가는 인연 속에서도 보석 같은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조금 더 은밀하고 조금 더 직접적인 남녀의 밤의 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서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론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신 뒤 계속해서 저 닥터 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열정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 되셨나요?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로지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 그 침실에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침실을 두려워하십니다. 예전처럼 힘이 넘치지 않는데 실망하면 어쩌지? 중간에 시들해지면 망신인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피하고 각방을 쓰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자의 몸과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강철 같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특히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여성들에게 단순한 피스톤 운동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녀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손길과 온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 반응 곡선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전자레인지처럼 순식간에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은근한 불에 오래 달궈야 하는 뚝배기와 같습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난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으로도 예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류량이 줄어들고 감각세포들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급한 마음에 서둘러 진입을 시도하면 여성에게는 그것이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여성의 몸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적 흥분을 즉시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이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전이는 침대 위에서의 애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전이는 시작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봐 주고 가벼운 손잡기로 천을 나누는 것. 오늘 당신 참 고생 많았어 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과정이 여성의 뇌를 예열시키는 과정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보되어야만 여성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비로소 몸의 긴장이 풀리며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시민성 발분입니다. 침실에 들어와서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성의 성기는 가장 나중에 등장해야 합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깃털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중년 여성의 피부는 얇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거칠게 문지르거나 아프게 자극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질 때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등과 어깨 그리고 귀 뒤쪽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분포되어 있어 부드러운 마사지만으로도 엄청난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그곳을 공략하기 전에 주변부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며 좁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존 존의 법칙입니다. 여자는 기대감과 애타는 마음이 증폭될 때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중년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할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대다수는 건조증을 앓고 있습니다.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에아액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성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여자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젤과 같은 윤활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아프지 않게 하고 싶어 라며 남자가 먼저 윤활제를 챙기는 모습에서 여성은 깊은 배려심을 느끼고 감동하게 됩니다. 통증이 사라져야 비로소 쾌락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또한 관계 도중에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음담패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 라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물어봐 주십시오. 여성은 청각에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거친 숨소리와 달콤한 속삭임이 그녀의 귀를 자극할 때 흥분 지수는 배가 됩니다. 자신의 기분에만 취해 혼자 달리지 마시고 그녀와 호흡을 맞추십시오. 서로의 숨결이 하나로 섞일 때 두 사람의 뇌파가 동기화되며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을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사정 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격렬한 행위가 끝난 뒤 곧바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자는 것은 최악입니다. 의학적으로 오르가슴 직후에는 옥시토신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때 나누는 포옹과 대화가 사랑의 감정을 기억 장치인 햄에 깊이 각인시킵니다. 이것을 후희라고 합니다. 끝난 뒤 그녀를 꼭 안아주고 사랑해,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짧은 어분의 후희가 다음번 잠자리를 결정합니다. 이런 배려와 기술이 있다면 발기력이 조금 약해도 지속 시간이 조금 짧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자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 든 남자의 여유롭고 능숙한 테크닉이 젊은 남자의 무모한 돌진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쾌락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륜이 주는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일명 최면 화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여자의 침실문도 엽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여성들에게 각각 먹히는 결정적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멘트들은 그녀들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을 거부할 수 없는 남자로 만듭니다. 첫 번째, 자존감이 낮은 여성에게는 구체적인 인정이 담긴 말을 건네야 합니다. 너 예쁘다 라는 추상적인 말은 믿지 않습니다. 내 눈동자가 참 맑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 이렇게 그녀의 신체적 특징 중 하나를 콕 집어서 자신의 감정과 연결지어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녀는 내 눈이 예쁜가? 라고 생각하며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외로운 유부녀에게는 공감적 분노를 활용하십시오. 내 남편이 나쁘네 라고 같이 욕해주는 것을 넘어 너 같은 여자를 외롭게 두다니 내가 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은연중에 나라면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암시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파악이 된 현실적인 여성에게는 미래의 안정감을 자극하는 말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그저 아프지 않고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친구 하나 있으면 성공한 거지. 이 말은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성공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프로포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킨십을 즐기는 끼 있는 여성에게는 약간의 도발과 위트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은근슬쩍 터치해 올 때 자꾸 그러면 나 책임 못 지는데 괜찮겠어요. 농담처럼 던지는 이 말 속에 남자의 자신감과 성적인 긴장감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녀는 이 말을 거절이 아닌 승낙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사빠 여성에게는 운명론적 접근이 직방입니다. 참 신기하네. 당신을 처음 봤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해요. 이 말은 그녀가 혼자 상상하고 있던 운명적 만남의 확신을 더해주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녀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순간 그녀는 여러분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라도 눈빛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예리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중저음의 목소리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이며 여성에게 신뢰감과 성적 매력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자를 만나는 법부터 마음을 여는 대화법 그리고 침실에서의 매너까지 모든 과정을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남성의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답이 아닙니다. 약물은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힘, 즉 천연, 정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돈 안 들이고 정력을 강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남자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저장소이자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공장입니다. 비싼 헬스장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하는 스쿼트 50번 계단 오르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면 그곳의 힘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 간단한 운동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발기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는 느낌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 상태를 5초간 유지했다가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100번만 해도 한 달 뒤면 여러분의 물줄기가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혈액 순환을 돕는 식습관입니다. 굳이 비싼 보양식을 찾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늘, 부추, 토마토.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전립선이 튼튼해집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기적의 성분입니다. 단 익혀서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분비됩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제 발로 정력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여급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십시오. 잠만 잘 자도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남성성은 이미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무장 테크닉 그리고 신체적 건강까지. 삼위일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제2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자칫 오만에 빠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여자를 구별하는 눈을 갖는 것, 또한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꽃뱀이나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생각하는 여자들, 이런 악연을 피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껴줄 진국을 알아보는 마지막 선구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이 엉뚱한 사람 때문에 얼룩지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해야 할 관계의 적신호들이 있습니다. 네, 닥터 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여성의 마음을 얻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를 뜨겁게 유지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해로운 관계를 걸러내는 안목입니다. 아무리 외롭더라도 독이 든 성배를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은퇴 자금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야 할 여러분에게 잘못된 만남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의학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관계의 적신호 레드 플렉스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 상대방에게서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적신호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 안 써도 되는 여자들과 정반대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고도의 심리 조종술, 소위 가스라이팅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환심을 삽니다. 그러다 관계가 조금 깊어졌다 싶으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 급한 빚이 있어 해결하면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식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스토리텔링을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나르시시스트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감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뇌의 공감 영역이 마비되어 있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뜯어가면서도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사랑과 돈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적신호는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하는 여자입니다. 만나면 즐겁고 설레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 남 험담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여자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을 공유하는 건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경우 이는 여러분을 감정의 배설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피폐해집니다. 지속적인 부정적 대화는 청자의 뇌에서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여자를 만나십시오. 찡그리게 만드는 여자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세 번째 적신호는 지나친 집착과 통제입니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왜 전화 안 받아? 처음에는 이것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처증의 전조 증상이자 낮은 자존감의 발로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의 연애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드는 여자는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나쁜 여자를 피하는 법까지 알게 되셨으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남성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행복론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간 추적 조사한 성인 발달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명예, 콜레스테롤 수치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온기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뇌의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제였습니다. 사랑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주책이지 라며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것은 늙음의 징표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남자의 훈장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여성 유형과 접근법, 그리고 대화의 기술과 건강관리법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보십시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거창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따뜻한 눈웃음 한 번 건네는 것,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덤덤하게 말 건네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툭툭 털고 다른 인연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많은 나이 아닙니까? 거절의 두려움보다 고독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 닥터 최가 여러분의 든든한 연애 코치이자 건강 주치의로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년의 성과, 사랑,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이 적막 강산이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기를, 여러분의 혈관 속의 뜨거운 청춘의 피가 다시 솟구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집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태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핑크빛 미래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을 남겨주세요. 이런 여자를 만났는데 어땠다. 이런 고민이 있어 힘들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면서 발기력을 200% 끌어올리는 실전 마사지법과 여성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페로몬의 비밀에 대해 더욱 파격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남은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중년 남성들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닥터 최는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